네, 안녕하십니까. 3D 모델링 강의를 맡게 될 남현우 교수라고 합니다. 어, 3월이 되어서 이제 3D 모델링에 대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목차는 다음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학습에 대한 어떤 목차나 핵심 키워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고를 열어줄 생각 열기, 그리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참고 문헌까지 소개를 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그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보유한 3D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한 3D 프린터 모델입니다. 현재는 이제 의수로 되어 있는 3D 프린터 모델을 샘플 사진으로 제가 제시를 하였는데, 자,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3D 모델링해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게임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게임 캐릭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나 3D 모델링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3D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2D로 되는 것보다 3D를 이용을 해서 활용되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는 3D 프린터가 뭐 그냥 아래한글이나 MS 워드처럼 아주 보편화된 툴이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부터 3D 프린터 수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생들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적이죠. 왜냐? 3D 프린터가 그냥 일종의 레고 같은 하나의 놀이 기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기초 학습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차된 수업 내용을 파악하셔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15주 동안 어떤 계획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 3D를 모델링을 하고 프린터를 해서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숙지해서 이번 학기에 만반의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심화탐구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3D 모델링은 제가 강의를 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현재 원격 강의로 온라인으로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전체 15주 수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3시간씩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뭐 한 이틀, 3일 정도 되는 아주 짤막한 시간 내에 전체 내용을 다 설명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3D 스튜디오 맥스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수만 가지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 수만 가지의 명령어를 어떻게 그 짧은 2, 3일이라는 기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기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3D는 정직합니다. 본인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정확하게 결과물들이 돌출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고, 비록 제가 원격 강의로는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3D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툴에 대한 사용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면은 발전 이룩할 수 어렵습니다.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예, 지금 제가 오른쪽에 나무를 하나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다른 여타 과목보다 2배,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3D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표현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극대화가 됩니다. 단순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구현을 하는 것보다 같은 로고를 만들더라도 3차원 입체 로고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단순히 2D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지기 구조라든지 아주 간단한 구조를 만들 때도 3D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IoT 기기 관련된 제품을 렌더링 할 수도 있고요. 게임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혼합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3D는 포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꼭 해야지만 되는 과목이고 필수 교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돼가고 있는 이 3D 모델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제가 6가지를 잡았습니다. 오늘 일단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라든지 수업 방법에 대한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과 참고 문헌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고, 전체적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여십시오, 여러분. 수업에 대한 생각을 여셔야지만 됩니다. 자, 3D는요, 단순히 2차원의 영역이 아니죠. 뭐 좌표값으로 따진다면은 X좌표, Y좌표, 2차원의 좌표에 의해서 구현되는 그래픽이 2D 그래픽이라면은, 뭐 전형적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말 그대로 2차원의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라면은, 3D는 공간에 대한 그리고 입체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놓여지게 되는, 그리고 그 어떤 사물이 공간에 놓여지는 그 입체에 대한 거를 우리는 깨우쳐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입체에 대한 능력은 많이 기르지 않으셨어요. 이번 교과목은 입체에 대한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체 능력을 구조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3D 모델링입니다. 3D 모델링을 통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표현해냅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델을 만들고 카메라를 부여하고 조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메타리얼과 재질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매핑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렌더링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차원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을 여십시오. 생각을 열고 3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보다 손쉽게 이 수업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 열기였습니다. 자, 수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4가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D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이론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걸 우리가 아주 손쉽고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툴 사용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은 여러 가지 3D 툴이 있는데 범용 3D 소프트웨어인 3D 스튜디오 맥스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툴을 사용을 할 때 3D에 대한 이론도 같이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3D 이론과 툴 사용을 동시에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툴 사용이 됐으면 단순히 툴 사용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3D로 표현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표현을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까지 임했을 때 본인의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배들이 작년, 재작년에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또 가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졸지 마시고, 원격 강의다 보니까 힘드신 점도 많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오리엔테이션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2차원은 많이 배웠습니다. 2차원에 대한 훈련은 충분히 되어 있죠. 2차원을 표현하는 것은 종이죠. 물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니터도 2차원입니다. 그렇지만은 X축과 Y축 이외에 Z축이라는 한 가지 축이 더 정해져서 3차원의 공간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차원의 공간 자체를 2차원의 평면 형태로 바꾸기는 합니다만서도 3D 이 그래픽을 표현하는 원리를 학습을 하고 입체에 대한 조형 감각을 기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응용 능력을 키우는데 본 수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3D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고, 우리가 공기 없으면 못 살죠. 공기 소중한 존재죠. 나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나무에서 공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3D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좀 어렵긴 하지만 끝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이룩할 수 있다라는 확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주도 학습, 그리고 혼자서 많이 공부하는 거 익숙해지셔야지만 됩니다. 자, 학습 방법은 기본적으로 3D 스튜디오 맥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3D 스튜디오 맥스가 어떤 소프트웨어다 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야겠죠.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스튜디오 맥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델링을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했으면 표현을 해야죠. 렌더링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조명, 매핑, 메타리얼. 카메라하고 조명 같이 연결되고요. 매핑, 메타리얼 같이 연결됩니다. 매핑이나 메타리얼은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카메라와 조명은 분위기와 구도를 잡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모델이 있으면 모델에 맞는 조명이 필요할 것이고, 카메라가 필요할 것이고, 재질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재질을 입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렌더링, 이게 어떤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같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과 활용 방법을 학습할 겁니다. 이외에도 3D 모델링에 대한 표현과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단순히 툴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죠.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툴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서 다양한 사례도 좀 분석을 해서 3D 디자인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본 수업의 목표입니다. 또한 팀별이나 개인별로 1대1 지도를 통해서 학습 능력을 고취하는 데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저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3D를 미리 익혔다든지
아니면 미리 선행을 해봤다든지 하는 학생들은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도와주십시오. 재능을 기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3D 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원탁 테이블이 있어요. 예. 저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학생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서로 나눠가면서 공유하면서 학습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업에 대한 목표였습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제 말이 빨라집니다. 예,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D 스튜디오 맥스라는 소프트를 사용할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시범을 보여드릴 거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쫓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가다 제 목소리가 듣기 싫거나 제가 쫓아가는 거가 싫다. 유튜브에 3D 강좌에 대한 동영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됩니다. 제 수업이 듣기 싫으시면은 그분들의 수업이라도 들으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끌어 드리도록 할 거고, 저는 저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한 강좌도 올바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보다 더 손쉽게 초보자의 관점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오픈하듯이 제 지식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의 학습을 오픈하십시오. 서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은 분명히 실력 향상 이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본 이론하고 실습 강의를 하는데 50% 부여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하고요.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실습, 질의응답 50%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쫓아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결석을 한다든지 잠시 딴짓거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쫓아오기 쉽나요? 어렵죠? 온라인 강의, 유튜브 많습니다. 보충 수업을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꼭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그렇지만 교수인 이 자리에는 저 아닌 여러분들도 서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이 수업을 들으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발전해 나가고 3D 모델링에 대해서 익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같이 3D 열심히 해서 잘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님들 아주 잘 따라와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평가 방법입니다. 점수가 높든 낮든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점수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점수인데 그냥 객관적인 점수예요. 어떤 학생은 3D를 굉장히 잘했죠.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잘 못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은 2시간을 3D를 공부를 해서 10%의 성취율을 높였다면 어떤 학생은 2시간 시간 들여서 2% 3%밖에 이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편차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학생들까지 같이 잘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성적에서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한테 A를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적 매길 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다 노력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모든 학생을 A를 주지 못한다는 점 부디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은 여러분 스스로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드리는 점수일 뿐이고 학점일 뿐입니다. 평가 항목은요, 3D에 대한 이해 능력 3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3D 모델링에 대한 제작 능력입니다. 이게 40%입니다. 그리고 3D 스튜디오 맥스 이용한다고 했죠? 툴에 대한 사용 능력 3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3D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 강좌들하고 제가 수업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를 겁니다. 주로 핵심적인 요인들 위주로 저는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으로 제작을 진행하시겠죠. 그걸 저는 평가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개별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이 모델 자체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표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 위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총 4번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과제가 있고요. 기말고사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4주차 과제와 11주차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넘으면은 제가 점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아프겠죠. 저를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꼭 일찍 제출하셔서 점수 깎이는 않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일단 3D 프린트를 저희는 할 겁니다. 이번 학기에 STL 파일로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STL 파일이 그럼 도대체 뭐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3D 프린터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파일 제출은요, 기본적으로 JPG하고 맥스 파일로 제출을 합니다. 출력물 없습니다. 출석은 자동 출석되기 때문에 20점입니다. 그리고 4주차 과제가 10점입니다. 중간고사 30점이고요. 11주차 과제 10점입니다. 기말고사 30점입니다. 평소 점수 없습니다. 출석 20%는 여러분들이 출석을 열심히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주차 과제와 11주차 과제는 진행 과정에 대한 과제입니다. 지출해 주시고, 그리고 4주차 과제와 중간고사 과제가 또 연결이 되고요. 11주차 과제와 기말고사 과제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세하게 이제 세부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겁니다. 교육 목표하고 방법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교재하고 강의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에 대한 모델링 개념도 파악할 것이고요. 출결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 채점이 됩니다. 자, 3D에 대한 2주차에 이론 고찰을 할 겁니다. 일단 첫째, 용어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정리해야지만 되고요. 목표 과제가 있어야죠. 오늘 이제 목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잘된 3D 애니메이션 또는 3D 모델링 작품 감상을 해야죠. 그래야 목표가 설정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3D 맥스 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모델링인데요. 아니 교수님 뭐 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툴을 하다 보면은요, 메뉴는 자동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저만 쫓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동영상 한 편에다가 딱 띄워 놓으시고 맥스 띄워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쫓아해 주시면은요, 간단하게 구현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있습니다. 3D 타이포 모델링입니다. 과제 제출 하도록 할 거고요. 과제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과제 제출 이런 식의 과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2019년도에 만들어진 작년이죠. 2020년이니까 임채림 학생이 이렇게 이제 샤크라는 걸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11주차 과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4주차 과제였습니다. 2주차 때 한 거 갖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주차입니다. 3주차. 맥스에 대한 이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앞서 3D 타이포그래픽을 우리가 간단하게 해봤기 때문에 실행 화면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죠. 실행 화면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실습인데요. 모델링, 매핑, 조명, 카메라, 렌더링을 프리뷰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실습 2는요 자율 실습이에요. 저는 가르쳐 드렸고 그럼 그걸 해봐야지 익힐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율 실습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로고를 만드는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까지 하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좀 약간 친숙해졌다, 약간 익숙해졌다 정도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3D에 대해서. 이론은 일단 로프팅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쉐입 모델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맥스에 대한 툴 실습 누가 해야죠?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선배가 만든 과제입니다. 말 그대로 3D 로고와 타이포만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탑 모양으로 세웠죠. 작년에 김유경 학생이 제출한 과제거든요. 이 정도의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죠. 3주차, 4주차에 대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5주차, 7주차에 대한 수업 내용입니다. 이제 3D 툴에 대한 응용 학습 영역입니다. 자, 카메라, 조명,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로 촬영하죠? 카메라죠. 3D도 역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 이 원격 강의할 때 양쪽에 조명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환하게 보입니다. 조명이 특성이죠. 교수님의 못생긴 얼굴이 조금 약간 뽀사시하게 잘 보이는 이유 바로 카메라와 조명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도 좀 이렇게 예쁘고 잘 연출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조명하고 카메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타켓 스팟 조명, 타켓 스팟 카메라, 포토메트릭 카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에 대한 소품 모델링을 간략하게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서는 3D 패키지 기본 모델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 모델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양도한 학생이 만든 패키지 모델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주차에 재질 매핑 요 특성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하고 매핑이 뭘까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여성분들 화장품 좋아하시죠? 저도 촬영이 익숙하지 않은데 촬영을 하느라고 비비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뽀사시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약간 힐링되는 느낌도 들고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장품을 제가 비비크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화장품이 재질이 됩니다. 왜냐? 화장품을 이 얼굴에다 이렇게 샥 바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샥 바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 화장품이 재질이 돼요. 비비크림이 재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로션 바르듯이 발랐어요. 그러니까 막 뭉치더라고요. 이렇게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비비크림 떡이 되더라고요.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제가 비비크림을 바르냐 하면은 그 여성들이 그 컴팩트에서 사용되는 쿠션이 있죠. 쿠션을 갖고 이렇게 근육의 형태를 따라서 발라봤어요. 잘 되더라고요. 예. 이게 뭐죠? 어떤 방법으로 바를 것이냐에 대한 거. 요게 바로 매핑입니다. 예. 저는 뭐 립글로즈라든지 이런 거 바르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걸 바르게 되면 이제 복합 요소죠. 예. 복합 요소가 복합 재질인데 저는 재질 하나만 썼어요. 비비크림.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쓰죠. 예. 눈썹도 그리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립스틱도 하고 볼터치도 하고 뭐 그라데이션도 주고 많이 합니다. 공정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하나 공정. 그러면은 화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정이 많은데 3D로 인체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뚝 자동화로 만든다는 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예. 그래서 많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에 대한 매핑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샘플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라인들을 보이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측면, 이쪽 면 다 다르죠. 예. 저는 이걸 이용을 할 때 주로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폴리곤 모델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박스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재질을 연습해라.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중 쉐이퍼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리탱글 박스에다가 또 박스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합 재질이 아니라 요걸 로프팅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 3주차, 4주차 때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재질 입히고 카메라 주고 조명 주고 바닥은 나무 재질이죠. 예. 이렇게 주는 요 일련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7주차에 라이팅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렌더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라이팅은 뭐 앞서 뭐 이 카메라 조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은 이제 퐁 쉐이딩 렌더링하고 레이트레이싱 렌더링 방법에 대한 이론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뭐 포구 같은 거, 볼륨 포구 같은 거, 안개 효과 이런 거 하면 은은하게 요 주변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볼륨 포구나 볼륨 라이트 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들어가면 좀 부드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팅, 렌더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주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 7주까지 배우면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패키지 렌더링 가능합니다. 그래서 8주차에 중간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중간고사 때 낸 그 2019년도에 남경수 학생이 낸 와인병 패키지에 대한 모델링 렌더링이고요. 예, 작년에 역시 고종현 학생이 낸 벌꿀잼 잼에 대한 패키지 모델링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1인당 10분 정도, 5분이나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모델링, 라이팅, 뭐 매핑 등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실 때는 3D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전개도 제출하셔야 되고 이렇게 완성된 JPG 파일 그리고 3D 스튜디오 맥스로 만든 파일 두 가지 파일을 제출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채점을 하겠죠. 예, 모델링이 잘 표현이 되었는가가 10점, 매핑이 잘 표현이 됐는가가 10점, 그 다음에 라이팅이 잘 표현이 됐는가가 10점. 요 세 가지 항목을 보고 채점 들어가서 3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여기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피드백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50% 지났네요. 네, 다시 이제 51%를 향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간과제 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가지 제가 빠뜨렸네요. 중간고사 결과물을 좀 더 보여주세요 라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다 보여드렸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 패키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라기보다는 중간과제, 기말고사 과제, 뭐 한 11주 정도에 있을 과제들이에요. 미리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잘된 학생이고요. 뭐 실력에 대한 표준 편차 별로 크게 많이 발생되지 않죠. 거의 대부분 잘 접근을 했습니다. 첫째, 빠지지 마십시오. 제 수업 빠지지 마세요. 꼭 들으세요. 만약에 수업을 못 들었다, 그럼 보충 수업이라도 본인 스스로 하세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8주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올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3D 강의를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20년 정도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1993년도서부터 3D 강의하고 책을 냈으니까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어요. 예. 아주 이른 시기에 3D를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뭐 도서도 냈고 한 100여 가지의 3D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지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대신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쫓아오실 수 있어요. 제 노력 30%, 여러분들의 노력 70%가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듭니다. 예, 8주차 수업 내용에 대한 중간과제 평가, 작년도 학생 여러분 바로 1년 선배가 한 작품입니다. 자, 9주차에 들어왔습니다. 예, 9주차하고 14주까지는요 3D 프린터하고 폴리곤 모델링 프로젝트 이 세 가지 파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3D 프린터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번 출력하는데 보통 짧게는 3시간, 4시간, 많게는 2박 3일까지도 걸립니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보통 한 서너 시간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대한 원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직접 어떻게 구현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스튜디오 맥스 이용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3D 맥스로 만들어진 모델링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서 3D 프린트가 적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STL 파일입니다. 그 파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주차에는 폴리곤 모델링입니다. 기본 폴리곤 모델링의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링 방법입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하이 폴리곤 모델링은 아니고요, 로우 폴리곤 모델링입니다. 자, 현재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있죠. 예,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예, 이런 모델링을 여러분들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폴리곤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보더라도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에 이르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접근하셔서 폴리곤 모델링 띄워놓고 하나하나씩 해나가시면 그 누구라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에 대한 기초는 10주에 하고요. 캐릭터 폴리곤 모델링에 대한 것은 11주차, 12주차, 2주 동안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13주하고 14주 때에는요, 이러한 캐릭터 모델링을
직접적으로 구현해 보는 거를 목표로 세웁니다. 이게 기말고사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겠습니다. 주제? 자유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3D에 대한 캐릭터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주에서 14주차까지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15주차에 이제 최종 마지막인 기말고사 과제를 합니다. 자, 이 이미지는 2019년도 작년에 고종현이라는 학생이 만든 건데요. 본인이 그린 거예요. 정면도를 그리고 측면도를 그립니다. 팔이 안 보이잖아요. 팔은 따로 잘라서 만들어서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가지고서 만들어진 모델링이 바로 이 모델링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유주제예요. 1인당 5분 정도 어떻게 모델을 만들었고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지하고 3D 프린터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파일하고 JPG 파일하고 STL 파일 총 3가지를 할 건데요. STL 파일을 제가 여기다 안 적었어요. 왜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전 같은 경우에 전학생이 3D 프린터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못 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못 내냐? 모델링 자체에 면수가 꼬여서 못 낼 수도 있고요. 배정을 못 받아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심사에 불공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황을 봐서 이번에 저희가 3D 프린터를 또 하나 보완을 했어요. 초고속 3D 프린터를 하나 보완을 했고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말고사 과제에 대한 거는 약간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 미리 숙지하고 알려드립니다. 기말 과제 평가였습니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왜 우리는 3D 수업을 하는지 제가 앞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량 생산이었다면 현재는 다분명 소량 생산입니다. 3D 제조라는 것 자체는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2차원 이미지만 그리다 죽으실 겁니까? 그럴 수 없죠. 3D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셔야지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초등학생들 3D를 아주 과감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시절서부터 3D 프린터를 합니다. 이미 3D 프린터가 각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내에서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3D의 중요성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습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30%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70%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제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고 3D 다 구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1시간을 강의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7시간 투자하십시오. 10시간, 20시간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3D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 대비 결과물이 명확해집니다. 3D 성공의 지름길 바로 수많은 연습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이룬 아리따운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수많은 연습을 합니다. 김연아 옆에는 코치도 있었고 감독도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잘하는데 코치와 감독을 왜 둘까요? 아니죠.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을 코치해주고 감독해줄
그런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3D에 접근하십시오. 학습 정리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거를 찾아보니까 3D 맥스 재미있는 모델링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올 1월에. 예. 초급에 대한 내용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 도서로 제가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학교에도 강의를 재작년에 나오셨던 김상용 교수님이 만드신 이북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책값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초 예제서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3D 관련 유튜브 강좌 찾아봤거든요. 뭐 오랜 시간 찾아보기는 했는데 기초 동영상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링크 하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검색어에서 3D 맥스 기초 동영상 치시면 나오더라고요. 누르셔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3D 스튜디오 맥스 2019 설치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2019를 깔아야겠죠. 뭐 2020, 2018, 2016 그 하위 버전 상관없습니다. 맥스는 버전업이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약간 달라진 거 말고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2017 가르쳐주고 여기서는 2019 도대체 저보고 뭘 깔라는 거예요? 저는요 낮은 버전 깔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2020까지 나와 있지만 버전이요 사회 보급이 되었나요? 아직 보급 안 되었죠. 보급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하위 버전이 2017이나 2018 가셔도 무방하고요. 그 낮은 버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그게 더 좋습니다. 저희 학교 다 정품입니다. 100%. 학교 오픈되면 학교에서 하시고 여러분들은 무료 평가판 이용하셔서 한번 익혀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이었습니다. 다 끝났네요. 벌써. 첫 번째 강좌죠. 두 번째 강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한 강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